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다소 많이 늦어졌습니다. 벌써 9시 40분이 훌쩍 넘었는데요. 오늘은 좀 장 마치고 병원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좀 병원을 좀 다녀오고 뭐 좀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자정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시장 너무나 힘든 시장입니다. 네, 시장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뭐 속된 말로 왜 저렇게까지 팔아야 되는지, 왜 저렇게까지 정부는 세금을 못 걷어서 안달리는 건지, 어차피 앞으로 2년 후 2022년,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는 뭐 전면적인 양도세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안 좋고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3억 양도세를 고수하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네,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뭐 시장 하락의 원인이 부단 지금 현재 있는 뭐 3억 양도세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네,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코로나 발생하면서 초유의 급락 사태와 그로 인해 시중에 많은 개인 자금들이 증시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자금에서 이번에는 꼭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는 정부의 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적인 색깔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탄을 하며 네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 증시 여전히 부양책 합의 난합 이슈가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부양책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하락을 했다 하고 또 상승을 하면 부양책이 뭐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를 자꾸 대는데 결국은 상승과 하락에서 그냥 이유 붙여 넣기 같고요. 미국도 최근 거의 3거래일 정도 장 후반에 네,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미국 또한 최근에 단기 성향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보여서 부담 우리나라 증시만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상승할 때도 전 세계 1위더니 하락할 때도 네, 전 세계 1위로 제일 안 좋은 모습이라 좀 답답한 모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관련해서 또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백신을 투약해서 사망은 아닌데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시황 측면에서는 불안감을 줬을 거고 지속적인 장후반 밀린 모습 또한 시장에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점 지지율이 축소가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대선 이후에도 변동성이 우려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차라리 바이든이 막대한 표차로 이겨버리는 게 오히려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아직 판이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야 아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미 유럽의 이 3차 대유행 확진자가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네, 재봉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수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증시 전반적인 대외 상황과 지금의 국내 증시 상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원인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지금 증시를 상당히 무겁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코스피 기준 시총 상위 수급 악화 속에서 기관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종목군에서 집중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 한 이틀 전에 나왔죠. 어, 실손보험을 선보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 보험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적자가 누적되는,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게 실비보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 생보사 쪽에서는 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험 섹터, 그리고 금융권, 증권, 뭐 건설, 인프라 등 전부 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반등이 약했던 섹터들이 대폭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에 대한 가치주 투자가 무지하게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시장의 주도주는 될 수는 없는데, 뭐 대안주 성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하락 종목 1000개 이상이 되며 종가상 최근 최저가로 마감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오전부터 홍남기 부총리 3억 양도세 고수 발언 직후부터 대량의 매도세가 지속 나오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거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 줄어들었던 기관의 매도세가 멈출 줄 모르는 뭐 무한 매물을 시장에 뿜어대면서, 오늘 기관은 코스닥의 어떠한 섹터도 사지 않았습니다. 뭐 중간중간 산 종목과 개별 종목들은 있겠지만 토탈 업종으로 봤을 때 올 매도를 쳤어요. 즉 시장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기관의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이제 뭐 이미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면서 연말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이 펀드 수익률이라든지 확정 짓고 싶은 그런 욕구와,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우려에 대한 이 매물을 선제 매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멈추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기관 수급의 변화를 지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기관의 수급의 변화가 없다면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나고 어려운 시장이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금, 그리고 비중, 단타야 시장을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나오는 게 단기 뭐 급등주입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 급등주에다가 뭐 삼성전자 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이닉스 하듯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 지수가 생각지도 못한 게 툭 떨어질 때는 단기 급등 종목도 변동성이 더 커요. 오히려 단기 급등 나간 종목에서 한번 당일 물리든지 당일 급락을 맞으면 이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 이런 부분은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눌림 종목을 보더라도 최근에 10거래일 혹은 2주? 그러니까 10거래일이면 2주죠. 2주, 3주 내에 상한가 갔던 종목 안에서만 눌림 종목을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이목을 끌려면 적어도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에서 단기 성향의 매매만 가능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오전,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온 이슈인데, 페이팔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 비트코인으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종목인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저희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 우리기술투자인데 좀 아까워요. 왜냐면 오늘 뭐 당연히 뭐 오전 시초가가 한 13%에서 14%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은 뭐 기본적으로 챙기면서 마감은 했지만, 너무나 싸게 팔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상한가 가고 내일까지 올라갈 거 계산하면 거의 이제 최근 바닥에서 우리기술 투자는 100%의 상승을 보일 걸로 보이는데 좀 아쉽고요. 이
지금 이런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부설 투자 관련해서는 카카오의 클래프튼 이슈가 아직은 시장에서 표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급등 이후에 재차 눌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장은 우리 기술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장 큰 곳은 업비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썸인데 빗썸은 많이 빛이 발했죠. 네, 그냥 업비트 관련해서 최고는 우리 기술이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독감 백신이 오늘까지 해서 독감 접종을 하고 오늘까지 또 17분이 또 이제 좀 문제가 생기셔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냉동이죠. 냉동 관련해서 대한과학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굉장히 강력한 몸의 시세를 분출했는데 일단은 조정을 한번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 쪽으로 해서 KNN, 수산중공업 지속적인 반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NN은 사실 어떠한 모멘텀이나 이슈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수산중공업은 이제 내일장 눌림이 어느 선에 나올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는 이슈가 참 많더라고요. 이슈가 참 많아서 뭐 디지털 화폐 쪽, 현금 사의 빨라지나 코로나 디지털 화폐 가속화 뭐 하면서 주요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거는 좀 어려운데, 이런 이슈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네트를 단 한 번도 매매를 못했어요. 한 번 정도 매매를 하고 계속 이제 그냥 보고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쫓아가서 보고 관찰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방한 이슈로 어제 급등했던 중국 상장 기업인 컬러레이 윙이푸드 오늘도 양화 흐름인데 조정 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신규 상장했던 피플바이오 오늘까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다시 한번 밀리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이 어딜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 강한 종목에서 차라리 눌림을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 그리고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게 장 후반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그 다음에 뭐 신성통상, 모나미, 그리고 육계 쪽에서는 체리브로, 그 다음에 마니커, FNG가 있는데 대장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체리브로, 그 다음에 모나미, 신성통상. 저는 이거 상따를 하려고 보다가 상한가 원래 찍고 한번 눌렸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이렉트 상이어서 못 먹었고, 모나미만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었고요. 내일 23일부터죠. 마스크 이제 수출이 허용이 되는데, 마니커 수출이 허용이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FDA의 멤브레인 마스크, 그러니까 시노텍스라고 해가지고 자외선 마스크가 이제 FDA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슈로 5천억이 넘는 또 거래량을 터치면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 보였고요. 내일은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오전 11시에 성일문 장관 주최로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장 막판에 장 마감 이후 문재인 대통령 스마트시티 15조 투자 관련한 이슈가 내일 이슈로 일단은 시간 외에서 10조인가요? 10조 투자 이 이슈로 시간 외에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옴니 시스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워낙 잡주 성격이 강해서 좀 보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보기는. 자, 종목들 빠르게 보고 마감을 하죠. 자, 현 시간 나스닥 선물은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이미 이 정도 하락은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 부분은 일단은 국내 증시는 선반영 됐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캔들적으로 종가상 최저가 마감인치라 거기에 어제는 상승 장악형의 모습에 오늘은 이 캔들을 전부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음봉, 양봉 캔들을 하나로 놓고 보면 오늘 또 장악형 캔들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소폭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런 구간, 저가 구간은 지지해주는지 여기가 붕괴되면 여기에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는지 그래서 하방이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지수적으로는 너무 부담이 좀 되는 구간입니다. 최근 다행스러운 거는 뭐 신용이 약간 줄어든 건데 여전히 기관의 코스닥 매도세가 너무 강합니다. 이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이런 부분을 시장이 이겨내지 못한 점이 시장의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특히 코스닥 150이죠. 네, 코스닥 150, 그 주요 150 종목이 시장보다 더 약한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기준에서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아픈 부분이고요. 반등을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최근 이 헤드앤숄더 과정 속에서 음봉의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이때 시장보다 더 저는 공포스럽고 더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자, 그렇다면 언제가 바닥일까요? 일단 지수로 봤을 때 5일선을 지금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5일선 돌파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섣불리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요즘은 네, 그러니까 지수 관련해서 종목들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종목들 보죠. 현대차.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네, 강한 모습인데 현대차도 매물 압력에는 조금 힘에 붙여 보입니다. 그나마 주도주기 때문에 현대차는 다시금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나서 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또 밀리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추세는 일단 유지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세는 유지 중에 있는데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저는 차라리 눌리면 바닥에서 조금 대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뭐 여기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은 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8만원 언더 이런 선까지 내려오면 하이닉스를 한번 공략을 하기 좋은 구간으로 보여지네요. 이 정도 네, 8만원 언더 구간에서 자, 오늘은 보험주들이 좀 강했죠. 삼성생명, 일단 현대해상 굉장히 좀 강했고 수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현대해상도 종목분들 보면 바닥권에서 돌리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장기 이평을 돌렸기 때문에 현대해상도 이제는 눌렸을 때 볼 수 있죠. 최근 보면 바닥권에서 한국가스공사 돌려서 급등시켰지. 뭐 굉장히 많아요. 그 KB금융도 바닥권에서 우상향 만들면서 계속 올리고 있지. 대신증권 시장 하락하는데 역으로 신고가 치고 있지. 그다음 오늘 삼성증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저희는 오늘 삼성생명을 조금 편입을 좀 했고요. 어제부터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눌림이 약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편입을 못했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 대기를 했는데 편입 못했고 여기서 편입을 해서 조금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일단은 가져가고요. 삼성생명도 이때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구간을 여기죠. 일단 여기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65,000원을 테스트하고 돌파 시 이런 구간까지 재차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생명 자체적으로도 뭐 배당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양호하나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를 몸에 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씩 급등이 의외로 무겁지만 가볍게 나올 수도 있는 대형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롯데쇼핑 눌림을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급락해서 툭 떨어지면 롯데쇼핑, 그 다음에 오늘 대림산업이라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건설주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에요. 뭐 두산 밥캡이라든지 종목들. 오늘 시장에 그 쿠퍼, 예, 구리 관련해서 최근 구리값이 7,000불을 돌파하면서 이구 산업이 구리로 급등을 좀 했었고요. 구리 관련해서 지금 구리 관련해서는 대창과 이구 산업이 시장의 대장인데, 이것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리 관련주 어제 이제 풍산 말씀드렸는데, 관련주 이구 산업, 대창, 풍산.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이 얼마나 갈까 생각은 들어요. 잘 가지는 않을 건데, 그나마 추세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라 구리값이 많이 올라서. 자, 오늘 수산물 관련해서 사조 시푸드가 차트가 좋았어요. 차트가 좋아서 이 매집 구간이 있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오후장에 거의 급등이 나왔는데, 보통 상따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저항선이 있죠. 이런 앞에서 올라왔던 구간을 돌파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모나미만 좀 하나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쪽 섹터들 모나미만 아래 구간에 들어가서 올라오면서 매도를 쳤고, 내일도 이런 종목분들은 여전히 움직일 것 같아요. 여전히 오늘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굉장히 좋았죠. 네, 내일장까지 아마 뭐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조정 시 다음 주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정하면 네, 한 몇 차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대체제로 체리브로도 네, 바닥권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가 좋겠죠. 일단은 오늘 강한 수급 들어와서 움직였는데, 원체 이런 종목들은 이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큰 물량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구간 지지해주면 26,000원, 2,600원 지지해주면 좋겠죠. 자,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는 공부할 게 참 많은 종목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구간의 매집봉을 갭으로 네, 돌파를 했는데, 이 갭 구간에서 좀 저는 팔아버렸어요. 이 구간에서 팔아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나온 이 대형 거래량과 이 구간이 사실 상한가 자리거든요. 여기 고점이 상한가였기 때문에 상한가 고점을 어제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상한가 가서 이제 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그냥 올라간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저는 회원님들에게 종목을 살 때 설명을 드린 거는 조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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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장중에 N자 파동을 다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올린 거라 2연속 상한가로 봐야 됩니다. N파동이 굉장히 강력한,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서 뭐 단기적으로는 4,000원, 4,500원까지의 흐름을 보이고 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워낙 이 종목이 유명했던 종목이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의 제가 원하는 재료는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런 종목이 또 정신없이 달려버리면, 여기가 돌파되면 뭐 이 정도까지 뭐 상상은 안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매집이 강하게
아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거는 확실하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 눌릴 때 잘 봐야겠죠. 자, 오성 청담 소재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자리 통상 이제 강력한 종목에서 이 기준봉이 되는 상단에서 매매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봤던 종목이고요. 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올라왔다면 2.5%의 수익 구간이 있겠지만 이 구간을 잠시 이탈하는지 확인도 좀 필요하고 지금 금요일 날 토론회가 있잖아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잘못된다면 한 차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린다면 20일선 첫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최근에 강력한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 분명 나왔습니다. 상승이 분명 나왔는데 여기까지요. 털지를 못했어요. 물량을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한번 급등을 할 거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이 통상 공략을 할 때는 이 기준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봉의 중심봉 자리를 기준으로 잡던지 아니면 상한가의 첫 자리를 이런 갭 자리를 본다든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미 정확히 그런 자리가 다 나오긴 했어요.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는데 큰 반등이 안 나온 거죠. 큰 반등은 이제 만약에 토론회에서 뭔가가 잘 안 돼가지고 지지율이 한번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또 반전이 나온다면 그 반등이 또 재밌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관심을 잘 갖고 봐야 되고요. 단기 과열도 다 풀렸기 때문에 자 크리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세종시 대주산업 오늘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는데 돌파를 했던 구간 이 구간과 여기에서 돌파하는 이 구간 두 구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밀어주는 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2060원까지.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22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 첫 자리는 여기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보는지 이런 자리에서 보는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KPX 생명과학 세다. 자, 파워 로직스 어제 눌림목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이 하단 구간에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기에서 원래 들어가서 팔았다면 원래 한 7% 이상 수익 구간이었을 건데 일단 팔고 기준은 이 하단에서 잡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하단에서 잡아서 좀 보고 있어요. 내일 아마 한 차례 밀린다면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음봉 3음봉 자리 정도의 흐름에서 또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사상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산인프라코는 장 초반에 흐름이 아예 없어서 좀 안 봤고 신성통상 한네트. 자,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삼성출판사. 이거는 장중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조금 샀었는데 매수 구간을 이제 이 구간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딱 이 구간일 거예요. 이 구간에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라고 말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왜 이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 삼성출판사 핑크퐁 아기상어 글로벌 유튜브 조회수 역대 1위 임박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임박이 강세인데 이제 전 세계 유튜브 전 세계 콘텐츠 2위가 현재 아주 이제 좋은
이슈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자긍심이 될 만한 조회수가 69억 건을 기록하며 글로벌 조회수 순위 2위에 올랐다. 근데 참 이게 뭐냐면 2위와 1위와는 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23%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IPO 이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이건데 이 세계 경제인가? 세계 경제에서 나온 거는 BTS 저리 가라. 뭐 아기상어 뭐다 해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1억 건이 모자란 기록인데 조만간 1억을 넘기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정체된 과정에 핑크퐁은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 이 조회수 증가 속도가 관건인데 이제 그 연초에 1월 달에는 65억 건이던 애가 그리고 아기상어는 42억 건인데 지금 얘는 70억이고 아기상어는 69. 그러니까 조만간 100% 따라잡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조만간 1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출판사의 차트가 오늘 시장 대비 왜 안 꺾였고 왜 강했으며 앞으로 조만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주가의 레벨업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핑크퐁을 만든 스마트 스터디의 영업이익도 10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100%씩 증가를 하고 있고 유니콘, 즉 1조 밸류의 회사로 확정이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터디, 즉 삼성 출판사 아들이 하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된다면 이 종목도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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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흔들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이제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 부분에서는 수익은 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냥 대충 매도하고 나왔는데 얘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이제 앞으로 계속 관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이 미국부터 해서 이제 4개국 일본, 호주, 뭐 인도에서 4개국 연합 훈련이 내달 다음 달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과 지속적인 미중 갈등 부분이 추후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봉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해야 돼요. 대신 얘는 양봉 때 매매가 아니라 음봉 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뭔가 이슈가 터져서 시간에 급등할 때 팔아먹고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을 잠깐 볼게요. 시간 외 첫 타임에 전략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 물량은 얘는 매매를 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 이슈를 저도 좀 모르겠는데 이 종가에 이렇게 돌파를 시키는 종목들을 가끔 보면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참 왜 이렇게 오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은 사실 오늘 명문제약 하나 종가 베팅이 좀 진행이 됐고 파워로직스 좀 매매가 됐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여기 오늘 종가에 전략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팔아져 가지고 갭을 크게 띄워서 나머지 물량은 그냥 시간에 띄우겠다 생각해서 첫째 타임에 팔아버리고 마무리를 했네요. 자, 시장 많이 어렵고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힘내서 이 구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제 힘들수록 술 같은 거 좀 줄이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보내야겠죠.
자,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